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이 $10,000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1,100 선을 일시 회복함과 동시에 $1,200를 돌파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며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상승의 이유로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의 발언이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길래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의장은 이제 사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논평에서 암호화폐의 사적인 거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 빈크립토가 전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은 해당 논평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결제 내역에 관심이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는 이는 매력적이지 않다 평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미디어는 연준 의장이 사실상 사적 거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라며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설립자 파트너인 앤서니 팜플리아노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미 연준 의장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개인 간 거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으면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해당 발언 외에 디지털 통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CCN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연준 의장 발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파월 의장이 이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질의에서 디지털 화폐의 체계적인 위험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출시 계획에 맞춰 미국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빌 포스터 의원이 중국의 디지털 통화 야망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의장이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주의 깊은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계획은 없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주요한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 기관이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중국의 경우 DCP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네, 그때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19년 10월에는 미 하원 의원인 프랜시 힐과 빌 포스터의 경우 제롬 파월 의장에게 미 달러 기반의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서한을 전달했었는데요. 네, 두 의원의 경우 국가 디지털 화폐 개발을 통해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얼마 전이죠. 이제 전 CFTC 의장이었던 지안 카를로의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달러에 관련하여 지난달 처음 발표를 하였는데, 네, 여기에 연준도 같이 포함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현재 미국 내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전 세계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각국 정부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슬슬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2020년 무슨 획기적인 일이라도, 네, 이벤트라도 발생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네, 전 연준 의장 발언과 더불어서 현재 CBDC에 관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다 아니다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CBDC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다 언급한 자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창업자는 CBDC,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호재가 맞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와 블록체인 벤처 투자사 DCG의 창업자인 베리 실베르트가 최근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날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구축 움직임이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더 큰 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비트코인과 기타 비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은 결국 중앙은행이 채택한 관련 인프라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CBDC 출현은 2020년이 아니고 수년 혹은 10년 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CBDC의 중요성은 가까운 미래 디지털 화폐 전반의 가치가 향상되는 기반이 있다는 데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CBDC는 암호화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화폐의 전신은 암호화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CBDC 발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조만간 근 10년 내에 화폐 시스템의 크나큰 개혁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미 연방보안국에서 비트코인 경매를 진행했는데 17억 달러나 놓쳤다고 합니다. 경매를 진행했는데 17억 달러를 놓쳤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경매에 진행한 미 연방보안국은 17억 달러를 놓쳤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2020년에 긍정적 거래 상황이 진행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10,000를 돌파를 했죠.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갈망해온 사람들에겐 유익했지만 랠리 직전에 비트코인 팔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았죠. 미국 연방보안국에서 각종 범죄, 민사, 행정소송 과정에서 몰수된 비트코인을 경매에 붙여놓는 상황 네, 이런 예였다고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코인의 가치가 $9,200 미만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는 $10,000를 돌파를 하고 있죠. 네, 카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CTO인 제임스 롭에 따르게 되면 연방법 집행기관은 일찍 경매에 붙여서 약 17억 달러를 놓쳤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롭은 해당 기간 내에 미국 정부가 놓친 금액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추적기를 만들었는데, 네, 이 사진입니다. 네, 추적기에 따르게 되면 총 비트코인의 압수 및 판매량은 18만 5천 BTC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얻은 총 수익은 1,790억인데 판매된 모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2조 1,629억 원인 셈이죠. 네, 만약 경매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홀딩을 했었다면 1조 9,800억 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던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미국은 존버를 믿지 않겠죠. 네, 압수한 비트코인은 미국 연방보안국의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매각이 되는데, 네,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헐값에 팔았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네, 또 이것이 미 정부가 상당한 액수를 놓친 첫 번째 사례가 아닌데요. 네, 미국 법무부는 악명 높은 다크웹 실크로드의 창시자인 로스 윌리엄 울브르 히트로부터 압수한 14만 개의 비트코인으로부터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경매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1조 9,800억 원을 놓쳤다는 것이 이제 안타깝기만 하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십은 매주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컨펌, 네, 이거 they are live in 70 countries, 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리플은 70개국 이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매주 새로운 국가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플사는 최근 리플렛 커버리지 제품 개요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제 70개국이 펼쳐져 있으며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뿐 아니라 이제 매주 새로운 지역과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2년 안에 모든 국가의 리플렛을 확장시킬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플사의 사업 진행 속도를 보게 되면 2년 뒤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리플사의 사업이 건강함에 확장됨에 따라서 XRP의 가격 또한 상승 견인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네, 플러스 토큰 의심 주소에서 12,000개의 비트코인이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1,407억 원의 규모인데 지금 이 이체가 자금 세탁의 전조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여태까지는 플러스 토큰이 이제 3,000개, 4,000개, 4,000개 요런 식으로 나눠서 1,000단위로 이체를 했지만 갑자기 10,000단위로 뜬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12,000개의 BTC가 시장에 정상적으로 풀리게 되면 네, 대량 덤핑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과연 12,000개의 BTC가 대량 덤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전에 확실하게 잡아서 이 12,000 BTC가 또 경매에 붙여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났는데 지갑에 88만 8,888개의 토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킥 토큰이 88만 8,888개, 888. 네, 이 개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지난 주말 몇몇 암호화폐 홀더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88만 8,888개의 이제 킥 토큰이 전송이 된 건데 우리 돈으로는 5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가격이 올라 75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앞서 말한 킥 토큰이 캐나다 국민 메신저 킥의 토큰이 아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17년 9월 암호화폐 공개저 ICO를 진행했던 러시아 소재 킥 ICO라는 팀이 발행한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88만 개의 토큰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송도 못하는 토큰을 보낸 걸까요? 아마도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홍보를 하는 좀 노이즈 마케팅을 원한 것이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킥 ICO는 이번 프리즌 드랍 이벤트로 인해 톡톡히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35만 명 이상이 키게스 거래소 사전 등록을 마쳤고 지금도 이제 숫자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킥 토큰 동결 해제하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공개 키에 0.1개의 이더리움을 보내면 동결이 해제된다는 식의 사기도 이게 떠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88만 8,888개 네, 이 킥 토큰을 받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정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12,000 비트코인 플러스 토큰에 관한 소식 또 똑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페이는 포스, POS 결제 업체 포인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페이가 최근 POS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포인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페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 단말기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스티븐 페어 비트페이 최고 경영자는 포인트와의 파트너십은 비트페이에게 엄청난 성장의 기회다 언급을 했는데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포인트는 현재 전 세계 10만 개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 온라인 포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2% 상승하면서 1,200만원대, 네, 이더리움이 5.96% 상승하면서 27만 8천원대, 네, 리플 XRP가 2.58% 상승을 하면서 33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0위에 이제 테조스 같은 경우는 11.86% 상승하면서 3,400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63.2%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